장관님, 사실 이 경제정책이라는 게 이미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복잡한 요인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장관님이 어떤 이 지금의 정부, 현 정부의 정책에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수석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다시 기재부 장관으로 이 정책들을 구현해 가실 건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에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도 엄청난 논의가 계속돼 왔고,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이게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다.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그런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또 금융투자 상품 간의 조세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또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 등을 적용시켜가지고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1월 2일 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월 4일자의 경제정책 방향 안에는 이 금투세 폐지안도 언급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늘 갑자기 이거를 뭐 이렇게 늘 즉흥적인 정책들을 던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입장에서 볼 때도 이 금융이나 경제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논쟁하고 그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배경들을 계속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거를 살피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기존에 장관님이 앞으로 경제정책을 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뭐 210조 지원금, 부모 급여 100만 원, 뭐 LTV 90%, 사병 봉급 200만 원, 증권거래세 폐지, 뭐 이런 공약들을 계속 남발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부실된 정책으로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스스로도 알고 계실 테지만 이 R&D 예산이 5.6조 원 삭감하려고 해서 예산 국면에 온통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R&D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이게 뭘 가지고 할 건가.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면요. 경제정책이 늘 일관된 건 유일한 것 같아요. 일관된 건 뭐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거. 아니 이런 R&D 정책 뭐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 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유발하는 이유들이 주로 결국은 불법 비리, 투명성,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불법 비리를 처벌하고 그거를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검 뭐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이 국면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 비리 행위가 몇 년 만에 이제 겨우 처벌되고 그 처벌의 수위도 약하고 또 이 조작의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거 자체가 결국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정책이니 그런 부분들을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치 지난 정부가 뭔가 정부에서 마련된 선진화 방안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홍성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 가계 그 평균 실질 소득이 3.9%나 감소해가지고 지금 가계 동향 조사에 1인 가구를 산정해서 한 것이 2006년인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저 아직도 늘 귀에 맴돕니다. 지난 장관님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시면서 늘 얘기하신 게 상저하고예요. 작년에 하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관님이 여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현상, 경제적인 문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금투세 폐지나 뭐 아까도 그 우리 앞에서 얘기하셨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정부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그 소통하는 노력, 그다음에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포함해서 감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금투세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저희 국정과제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고 저는 투자자 감세다. 그러니까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세수 부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이번에 세수와 관련된 세제의 어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거기에 영향을 당장 내년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그 부분에서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그 세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면밀하게 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